로봇주들이 다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AI와 함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습니다. 이런 산업은 한번 상승 사이클에 진입하면 크고 강하게 시세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승 사이클의 초기 구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봇주에 주목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할까요? 차트킹이 상승이 임박한 종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을 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란 의회에서 결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다행히도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강한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장 초반에 발생했던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동 전쟁이 위험한 이유는 전쟁으로 인해 석유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최종 봉쇄는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봉쇄는 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련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서 실제로 봉쇄로까지 이어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자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는 전쟁 양상이 격화됨에 따라서 전쟁 관련주와 같은 호재가 있는 종목들을 따라 붙을지 아니면 일반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 악재에 하락하는 우량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를 할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쟁 관련주들도 기대와 달리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일반 종목들도 기대와 달리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주들도 현재 매수 가능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일반 종목들도 오늘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을 때 저점에서 공략을 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매매를 해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하락을 했고 바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이렇게 시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급락을 했을 때 이런 저점 공략을 분할로 하셨다면 이렇게 짧게나마 수익 구간이 약 15% 정도는 발생이 되셨을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전에 하락을 짧게 주고 바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저점 대비 약 10%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워낙 매수세가 강해서 저점을 정말 짧게 주고 올라갔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현재 신플랫폼만이 아직 매수를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저점이 지켜진다면 주가는 다시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일도 관심 종목에 놓고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런 저점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위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저점 구간 지지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지가 된다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 흐름 계속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 영향으로 상승한 섹터가 많지 않았습니다. 단 좋은 섹터에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A2풀 등급이 4개나 나왔습니다. 이 4개 다 매매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종목들을 모두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더 좋고 확률이 높은 2개의 섹터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해운, 방산, 에너지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 타격 속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에 상승을 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이 약 20에서 30%가 통과를 하는 핵심 경로이기 때문에 만약 봉쇄가 된다면 전 세계 유가 급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관련주들은 만약 봉쇄가 된다면 바로 상승이 가능하게끔 상승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XTX 그린 로직스부터 살펴보면 이 종목 오늘 시가 갭 상승을 해서 상승했다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호재로 주가가 이렇게 갭 상승을 해서 상한가를 말았다면 이미 최소한의 상승폭인 상승 조정 상승의 목표치를 거의 채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이 어렵겠지만
이번에는 크게 상승하지 않고 적당히 상승한 다음에 상승한 척 하다가 이렇게 밀려버렸죠. 현재 정배열 초기 구간을 만들고 이 구간에서 돈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이렇게 하락해서 죽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시세를 준 이후에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들어왔다면 비싸게 팔아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단 재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 종목의 상승 재료일 텐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죠. 그런데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이 종목은 그 수혜를 받고 바로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명분을 세워서 이렇게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이미 이 종목은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 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 구간에서 단기 매집이 진행이 되었죠. 들어온 자금도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뉴스를 만들어서라도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킬 겁니다. 자, 이 종목 분봉을 살펴보면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이렇게 이 바닥을 만들고 이번에 상승을 해서 이 상위 매물대를 이렇게 소화를 해줬는데요. 이 물량이 소화가 마무리되면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오늘 장 후반부에 STX 그린 로직스 이 종목 11,600원 이하에 진입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매수 자리도 차트에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자리이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여기서 바닥을 잡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번 더 하락시킨 다음에 이 밑에서 바닥을 잡고 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1차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되겠고 바로 올라가면 그 1차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내보면 되겠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런 저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흥하해운은 단기 가열에 걸려서 3일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됐는데요.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이렇게 이 바닥을 만들어 놨고 단기 과열 구간도 이렇게 이 바닥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내일 단기 과열이 풀리고 거래가 재개될 텐데요.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 이렇게 역헤드앤숄더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조정 이후에 이런 라인이 지지가 된다면 이 종목도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랜 기간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이번에 힘이 들어왔고 아직 돈만 써놓고 시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결국은 위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고 미국이 직접 전쟁에 개입이 된 상황인데 그러한 재료의 강도에 비해서 상승폭은 너무나 적게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상승 조정 상승으로 한 번 더 시세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흥한해운도 앞으로 계속 흐름을 관찰을 하면서 좋은 매수 자리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의 세부 타점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까지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점방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상승 이유는 LG AI 연구원장과 네이버 전 대표가 과기부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는 뉴스에 상승을 해줬는데요. LG와 네이버 두 민간 기업의 대표들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두 회사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도 거래대금이 2조 8천억 원이나 터지면서 계속 상승 흐름이 나왔고 LG전자의 자회사인 로보스타도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은 자리에 와 있어서 제가 개별 영상 종목으로 이렇게 따로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이 종목을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꼭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의미 있는 자리에 있는 로봇주 세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이 종목은 작년 12월에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그 이후 상당 기간 조정을 보였고 다시 바닥을 잡고 나서 이번에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개해드린 위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왔죠. 지금은 이 상승 초입 자리에서 크게 상승을 했고
오랜 기간 조정을 보였고 다시금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제는 이런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되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여기서 강력하게 상승을 했고 쉬지 않고 강력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고점을 끝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안 보고 있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고 나서부터는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단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만큼의 시간만큼 더 시간을 할애를 해서 긴 박스를 만든 이후에 상승할지 이 변수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왜 고려를 해야 되냐면 이건 굉장히 실전적인 이야기인데 상승의 폭이 길었기 때문에 조정의 폭도 상당히 길어져야지 보통은 상승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락을 했을 때 다시 상승을 하려면 이 하락의 길이만큼 최소한 더 횡보를 해줘야 되고요. 보통은 2배 정도 돼야지 실전에서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만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길이만큼 옆으로 횡보를 해야지 좀 더 상승의 신뢰도가 올라가고요. 지금은 횡보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 척 하다가 한번 휩쓸어주고 다시금 바닥을 잡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대응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어찌됐든 매수세가 강하고 재료가 강할 경우에는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 전략을 짜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이 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번에 상승 흐름이 났고 조정 이후에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눌림 자리를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장대봉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장대봉의 중심 라인이나 하단부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신다면 적절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구간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되 만약에 깨져버리면은 손절을 바로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올라가는 경우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고 손절을 할 경우에 짧게 손절하고 나오면 되니까 충분히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로봇 섹터가 시장 주도 섹터로 이번에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충분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단 이렇게 오랜 기간 횡보를 하지 않았다는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반드시 정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보티즈는 오늘 강력한 신고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약 4,900억 원 정도 충분히 터졌는데요. 이 종목의 주봉고를 보면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이제 상승 5파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올라온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상승 1파보다 상승 3파가 훨씬 더 길었고 강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 5파 자리에서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주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면서 올라가는데요. 1파보다 3파가 더 길고 5파가 1파 정도의 길이만큼만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5파가 연장돼서 좀 더 길게 나왔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전제는 3파가 강력하면 5파도 어느 정도 강력한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 대전제는 변함이 없는데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일봉인데요. 상승 1, 조정 2, 상승 3, 조정 4, 상승 5인데 아직 상승 5파의 길이가 짧죠. 이런 상황에서 시가가 갭이 높게 떠갖고 상승 5파의 길이를 다 만들어주고 떨어지면은 매수를 해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시가가 낮게 형성이 되거나 밑에서 형성이 돼버리면은 상승 5파의 길이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 대전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 조정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본 다음에 마지막 상승 5파의 길이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갈 때 정리를 한다면 수익 구간이 크게 발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리지만 게임의 룰은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상승 5파인데 상승 5파가 이 정도의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상한가 자리가 이 위치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가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시가의 위치가 이러한 최고점까지 상승폭을 다 충족시킨 다음에 하락을 하는 경우라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런 상한가 다음 날에 시가가 낮게 떠서 조정을 보이고 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위로 올라가서 이러한 상승폭을 채우기 위한 마지막 숨고르기 단계가 이 구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시가가 낮게 떠서 조정을 보이면 지지 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이 종목은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타면서 내려왔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이 하단 추세선의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왔는데 다음 하락 때 이러한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 구간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파동 전제상 이러한 추세대를 만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런 채널 상단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눌림 조정이 나오면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매매 난이도가 높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매매 난이도가 낮고 리스크도 크지 않은 자리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가지고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종목 정말 단순하죠. 내일 아침에 보고 있다가 눌림 조정이 나오면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매수한 뒤로 바로 올라가면은 수익 청산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락을 깊게 해버리면은 중간에 바로 손절 처리를 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로봇주들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차트 베이스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룹 단위로 전체 테마를 이루면서 강력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앞서 개별 종목으로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드렸고 내일 아침에 올려드릴 종목도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로봇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로봇주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할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타점 구간을 정해서 텔레그램 방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좀 더 쉽고 편하게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방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영상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타점방에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문이 나오는데요. 간단한 설문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타점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외에도 제 채널에서는 투자할 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모아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는데요. 이렇게 최신 뉴스들과 핵심 뉴스들을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제 관심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올려드린 관심 종목들도 굉장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고요. 이때 제가 설인바이오와 이신바이오를 올려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상승을 했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뉴스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주소를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바뀌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데 5초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수가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익 내기 좋은 장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죠. 결국 시장에서는 진짜 가는 종목들만 상승을 해서 수익을 줍니다. 제가 꾸준히 선별하는 시장 주도주와 함께 하신다면 올해 확실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꾸준한 시청과 깊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